아델 저택의 대문 앞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진주가 내렸다. 검은 정장 위에 붉은 진주 브로치를 단 그녀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한때 클로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던 곳. 복수를 위해 웃고 속이고 버텼던 곳.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손님도 브랜드 컨설턴트도 누군가의 약혼녀도 아니었다. 백진주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 백준기의 죽음을 등에 업은 사람으로 아델가의 문턱을 다시 밟았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집안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물러섰다. 옥집사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더 깊었다. 진주는 그녀를 지나치며 짧게 말했다. 회장님 계신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옥집사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께서는 아직 외부 면담을 받기 어려운 상태십니다. 진주는 걸음을 멈췄다. 외부요?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제가 아직도 외부 사람으로 보여요. 옥집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주는 아델 저택 안쪽을 바라보았다. 그 집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태우 회장은 깨어났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정란은 갇힌 채 마지막 탈출구를 찾고 있었으며 단이는 직무대행을 놓고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유나의 죄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현주는 자신의 출생과 사랑 사이에서 무너져가고 있었다. 모두가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진주가 아델가 안으로 들어올 순간이었다. 전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예요. 옥집사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회장님께 직접 확인받을 게 있고 김 사장님과도 마무리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란 사모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알아야겠고요. 정란 사모님 일은 집안 내부 문제입니다. 진주는 낮게 웃었다. 내 아버지 사고도 집안 내부 문제로 덮으려 했죠. 더는 그런 말 안 통합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계단 위에서 단이가 내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 같은 칼을 들고 있던 두 여자였다. 지금은 각자의 진실이 서로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단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주씨, 여기 오면 안 돼요. 진주는 한 걸음 올라섰다. 왜요? 제가 있으면 김 사장님 계획이 또 틀어져요. 단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요? 우리 아빠가 김명애 씨 증거를 지키다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걸 숨긴 사람한테. 단이는 숨을 삼켰다. 숨긴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렸어요. 진주의 눈빛이 젖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말 참 편하네요. 기다리는 동안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남겨진 사람은 계속 속아도 되니까요. 단이는 계단 난간을 잡았다. 진주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의 죄책감을 찔렀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무너지면 정란과 태호 회장은 다시 숨 쉴 구멍을 찾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여기 들어오면 정란 사모님이 이용할 겁니다. 그럼 이용당해 볼게요. 진주씨. 저도 이제 누가 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고 움직일 나이는 됐어요. 진주는 단이를 스쳐 지나가려 했다. 단이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현준 씨와의 결혼도 아델가로 들어오는 것도 멈춰요. 복수 때문에 사람을 계속 다치게 하면 결국 당신도 오정란과 달라지지 않아요. 진주는 팔을 빼냈다. 김 사장님은 저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아델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단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주는 낮게 말했다. 저는 이제 아델을 지키러 온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러 왔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진주는 복도 안쪽으로 걸어갔다. 단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윤정이 뒤늦게 다가와 속삭였다. 단이야, 진주씨 진짜 여기서 지내겠다는 거야. 단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정란이 이걸 놓칠 리 없어. 그럼 어떡해? 단이는 진주가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먼저 정란을 막아야 해. 진주씨가 정란하고 손잡는 순간 우리 판은 끝이야. 그 시각 민주는 차를 몰고 유나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한참 동안 내리지 않았다. 손에는 유나의 통화 기록과 진주의 동선을 넘긴 자료가 들려 있었다. 기억이 돌아오고 난 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속아왔는지 깨달았다. 유나가 진주의 친구였다는 사실. 진주를 질투했다는 사실. 진주의 인생을 밟고도 민준 곁을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7년 전 사고의 밤 유나가 알고도 숨긴 것이 있다는 사실. 민주는 차 문을 닫고 유나의 집 앞에 섰다.
문을 연 사람은 영실이었다. 영실은 민준을 보고 당황했다. 민준 본부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민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유나 씨 만나러 왔습니다. 영실은 뒤를 돌아보았다. 유나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민준을 보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민준 씨.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와요. 얘기 좀 합시다. 삼식이 거실에서 나왔다. 아니, 지금 우리 유나 상태가 안 좋아서.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아버님도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7년 전 일 아버님도 완전히 모르진 않으실 테니까. 삼식의 얼굴이 굳었다. 영실은 남편과 딸을 번갈아 보았다. 유나는 급히 말했다. 엄마께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집 앞 골목으로 나왔다. 민주는 유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녀가 울면 마음 한쪽이 불편했다. 이제는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먼저 보였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나도 힘들었어요. 그 말부터 꺼내는군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어렵고 무서웠고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진주의 인생을 훔쳐 살면서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어.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은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저지른 악행들 하나하나 모두 끄집어내서 고통스럽게 처벌받게 할 거니까. 유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나를 이용했어요. 회장님도 사모님도 우리 아빠도. 나도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진주를 버렸습니까? 유나는 입술을 떨었다. 버린 게 아니라. 그럼 뭐였습니까? 친구였던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 민준 곁에 남은 건 뭐라고 부릅니까? 유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묻습니다. 7년 전 백준기 대표님 사고 당일 내가 누구에게 진주의 동선을 넘겼는지, 회장님 지시였는지, 정난 사모님 지시였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었는지.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 안 나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 기억이 흐릿해요. 그날 너무 무서웠고. 민주는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 번호. 내 휴대폰에서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로 보낸 기록입니다. 유나는 종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주는 낮게 말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번호 누구 겁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턱 끝에 맺혔다. 민주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진주가 너를 용서할지 말지는 진주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나는 내가 진주에게 한 짓을 그냥 둘 생각 없습니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민준 씨가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할 줄은 몰랐어요. 미워할 가치도 아깝습니다. 그 말에 유나의 눈빛이 무너졌다. 민준은 돌아섰다. 자료는 검찰 쪽에도 넘길 겁니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차를 타고 떠난 뒤 유나는 골목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영실은 울면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민준 본부장님이 뭐라고 한 거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민준의 말이 계속 귀에 남았다. 진주의 인생을 훔쳐 살면서. 그 말은 유나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진실이었다. 그녀는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숨이 멈춘 듯 했다. 그런 백진주랑 나밖에 모르는 건데.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7년 전 진주와 단둘이 있을 때 나눴던 이야기. 진주가 아버지에게 받은 작은 돌 장식. 그 안에 숨겨진 백준기의 비밀번호. 그건 진주와 유나만 알던 것이었다. 유나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사진들 사이에서 그녀는 저장해둔 파일 하나를 찾았다. 박현준과 송근태의 친자 확인서. 유나는 그 파일을 오래 바라보았다. 지금 이 자료가 진짜인지 아니면 이미 태호 회장이 뒤집은 것처럼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이 자료가 누군가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민준을 막아야 돼.
유나는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다. 죽음을 생각하던 여자는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살기 위해 남의 약점을 붙잡으려는 여자였다. 아델 저택 안쪽의 작은 방. 정란은 사실상 감시당하고 있었다. 문 밖에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고 전화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 그러나 정란은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벽과 창문, 문고리의 위치를 하나씩 살폈다. 쫓겨나고 갇히고 무너졌어도 그녀는 아직 정란이었다. 자신이 살아남을 틈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는 여자. 문이 열리고 송근태가 들어왔다. 그는 음식 쟁반을 내려놓고 말없이 서 있었다. 정란은 그를 노려보았다. 내가 밥이 넘어갈 것 같아. 송근태는 고개를 숙였다. 드셔야 버티십니다. 정란은 비웃었다. 버티라고. 누구 좋으라고. 송근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접힌 쪽지 하나를 꺼냈다. 사모님, 이게 들어왔습니다. 정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게 뭔데? 그녀는 쪽지를 빼앗듯 받아 펼쳤다. 쪽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김단희 관련해 직접 만나고 싶어요. 내일 아침 9시 대문 밖에서 대기할게요. 정란은 글씨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클로이. 송근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클로이 씨가 보낸 겁니까? 정란은 쪽지를 다시 접었다. 클로이, 이게 나를 시험하네.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해봐라. 송근태는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에이, 아무리 누님이라도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정란의 눈이 송근태에게 향했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란은 웃었다. 너무 조용한 웃음이었다. 근태야. 송근태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좋은 일은 없었다. 정란은 천천히 다가왔다. 너 아직도 현준이 걱정하지? 송근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준이를 살리고 싶으면 나를 내보내. 사모님. 내가 나가야 클로이를 만나고 클로이를 만나야 김단희가 숨긴 걸 알아낼 수 있어. 현준이가 다시 태호 회장 아들인지 아닌지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 송근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란은 더 낮게 속삭였다. 현준이 인생을 이대로 박살난 채 두고 싶어.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럼 나를 내보내. 송근태는 눈을 감았다. 이러다 더 큰일 납니다. 정란은 웃었다. 이미 큰일 났어. 이제 더 망가질 것도 없어. 그 시각 진주는 아델 저택의 빈 방에 짐을 풀고 있었다. 단희가 다시 찾아왔다. 문가에 선 단희는 진주의 짐가방과 책상 위에 놓인 다큐 자료, 아버지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다. 정란 사모님에게 쪽지 보냈어요. 진주는 가방을 닫으며 대답했다. 네. 위험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 여자 말 믿을 생각은 아니죠. 진주는 돌아섰다. 믿으려는 게 아니라 흔들려는 거예요. 단희 씨도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단희의 얼굴이 굳었다. 진주 씨, 지금 우리 사이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라는 게 아직 있어요. 단희는 말을 잃었다. 진주는 차분히 물었다. 김명애 씨가 남긴 증거. 우리 엄마 기록. 왜 모두 단희 씨 주변에 있어요? 단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말해줄게요. 다만 지금은 정란 사모님을 먼저. 또 지금은 아니군요. 진주의 말에 단희의 눈빛이 아파졌다. 당신 어머니 기록이 공개되면 당신이 가장 먼저 다칠 수 있어요. 내가 다칠까봐 숨긴다. 진주가 낮게 웃었다. 이제 그 말 너무 지겨워요. 단희가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실수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을 적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진실을 주세요. 정란을 먼저 잡아야 해요. 단희 씨에게 정란이 먼저고 나한텐 아빠가 먼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동지였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진주는 낮게 말했다. 내일 아침 정란 사모님 만나러 갈 거예요. 혼자 안 됩니다. 혼자 갈 거예요. 진주 씨. 단희 씨가 따라오면 정란 사모님은 입 안 열어요. 단희는 더 말하지 못했다. 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정란 사모님이 말하지 않으면 제가 말하게 만들 거예요. 그날 밤
아들 저택 곳곳에서 서로 다른 계획이 움직였다. 단이는 윤정에게 정란의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는 유나의 통화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유나는 현준의 친자 확인서 파일을 다시 확인하며 어디로 보낼지 고민했고 송근태는 정란의 방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진주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손끝으로 붉은 진주 브로치를 만졌다. 아빠, 이번엔 제가 직접 들어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아들과 안으로. 그 사람들이 숨긴 방 안으로. 다음 날 아침, 아들 저택 대문 앞. 진주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 서 있었다. 검은 차가 멀리서 다가왔다. 정란이 타고 있을 차였다. 그러나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정란이 아니었다. 송근태였다. 진주의 눈빛이 굳었다. 사모님은요? 송근태는 고개를 숙였다. 못 나오셨습니다. 그럼 쪽지를 받은 의미가 없네요. 송근태는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대신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주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어린 진주와 유나, 그리고 진주가 들고 있던 작은 돌 장식이 찍혀 있었다. 진주의 손이 멈췄다. 이걸 정란 사모님이 어떻게 갖고 있죠? 송근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진주는 사진 뒷면에 적힌 문장을 보았다.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금고는 아델 안에 있다. 진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송근태가 낮게 말했다. 사모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김단희 씨보다 먼저 열어보시라고. 진주는 손안에 열쇠를 꽉 쥐었다. 그때 저택 안에서 단이가 급히 달려나왔다. 진주 씨, 그거 내려놔요. 진주는 돌아보았다. 이 열쇠가 뭔지 알아요. 단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당신이 열면 안 됩니다. 진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역시 알고 있었네요. 단이는 숨을 삼켰다. 진주 씨, 제발. 진주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아들 저택 안쪽 비밀 서재. 진주는 열쇠를 들고 문 앞에 섰다. 단이가 뒤따라왔다. 둘은 같은 문 앞에 섰지만 이제 같은 편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단이는 더 막지 못했다. 금고 안에는 백준기 대표의 이름이 적힌 봉투와 김명희의 사진, 그리고 진주의 어머니 이름이 적힌 낡은 진료 기록이 들어있었다. 진주는 그 기록을 펼쳤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한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단이도 그 문장을 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동시에 피가 빠졌다. 진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엄마가 왜 김명애 씨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 있었어요? 단이의 눈가가 젖었다. 진주는 기록을 더 넘겼다. 마지막 장에는 두 아이의 출생 기록 일부가 찢긴 채 남아 있었다.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보호자 서명란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박태호. 진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듯 흔들렸다. 회장님이. 단이는 숨을 삼켰다. 진주가 다시 물었다. 회장님이 우리 엄마 출산 기록에 왜 서명했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열었군. 진주와 단이가 동시에 돌아보았다. 태호 회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강 실장이 그 뒤를 지키고 있었다. 태호 회장은 진주를 바라보았다. 백진주. 진주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회장님이 설명하세요. 태호 회장의 시선이 단이에게 잠시 머물렀다. 김 사장이 끝까지 숨기려던 이유를 이제 알겠나. 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진주는 단이를 바라보았다. 단이 씨도 알고 있었어요. 단이는 입을 열지 못했다. 태호 회장은 낮게 말했다. 그 기록이 공개되면 내 복수는 방향을 잃는다.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세요. 태호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아이는 하나가 아니었다. 진주의 손이 떨렸다. 단이의 눈물이 떨어졌다. 태호 회장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김명희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날 사라진 아이가 있었다. 진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아이가 나예요.
태우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다. 진주는 서류를 품에 안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나는 백준기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이가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진주씨. 그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진주는 단이를 바라보았다. 또 아니에요. 또 말할 수 없어요. 또 기다려야 해요. 태우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백준기는 너를 딸로 키웠다. 그건 사실이다.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키웠다는 말 말고 태어났다는 말이 듣고 싶어요. 태우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때 진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가 보낸 메시지였다. 사진 한 장. 박현준과 송근태 친자 확인서. 그리고 문장 하나. 민준을 맞고 싶으면 이걸 현준에게 보내. 진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 눈을 감았다. 아델의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기록, 김명희의 사라진 아이, 현준의 출생, 유나의 협박, 단이의 침묵.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부터 저 아델가에 남겠습니다. 태우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단이가 놀라 말했다. 진주씨. 진주는 눈물을 닦았다. 도망치면 또 남들이 내 인생을 설명하겠죠. 이제 내가 여기서 직접 들을 거예요. 회장님 입으로, 정난 사모님 입으로, 그리고 단이 씨 입으로. 그녀는 태우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누구인지. 태우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저택 밖에서 누군가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정난이 사라졌다는 보고였다. 송근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이가 창밖을 보았다. 대문 앞을 지나 검은 차량 하나가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진주는 손안에 열쇠를 꽉 쥐었다. 멀리서 정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클로이, 시험은 통과했어. 이제 진짜 거래를 하자. 진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좋아요, 사모님. 이번엔 제가 직접 만나드릴게요.